우리 전 시간에 했었던 메서드 중에서 스플릿이라고 하는 메서드 있었죠. 요거 굉장히 자주 이용되는 것 중에 하나고요. 네. 그래서 아규먼트를 전달하지 않으면 공백으로, 그 다음에 아규먼트를 줄 때는 그 문자를 기준으로 잘라준다.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세퍼레이터는 다양한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연, 월, 일이면 대시나 혹은 뭐 슬래시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같으면 골뱅이가 그 구분자가 될 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고, 어, 만약에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똑같이 스플릿을 이용하는 겁니다. CSV 스트링이라고 해서 문자를 만들어 볼게요. 제가 CSV는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우리 오라클을 공부를 할 때 데이터베이스에다가 테이블 만들어 놓고 데이터들을 쭉 파일에 있는 데이터들을 쭉 임포트해서 테이블에다가 인설트를 했었던 적이 있었죠. 엑셀 파일도 가능했었고 그 다음에 엑셀 파일 말고 CSV라고 하는 형식의 파일도 SQL 디벨로퍼에서 파일에서 쭉 읽어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보여드렸던 적 있죠.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그때 CSV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었었는데 CSV는 뭐의 약자냐면 콤마 separated values. 그래서 그 값들이 이거 말 그대로 value는 값이란 뜻이고요. 콤마 쉼표로 구분된 값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CSV 파일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값들이 쉼표로 구분이 되어져서 값들이 작성된 그런 파일을 CSV 파일이라고 하는데 간혹 뭐 콤마 대신에 탭이 이용될 수도 있고요. 탭으로 세퍼레이트가 구분이 되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임포트했던 파일들 중에서 아마 탭으로 구분됐었던 파일도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콤마 이외에 다른 구분자를 사용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콤마로 구분된 값들. 그래서 CSV. 예. 그래서 CSV 파일은 보통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번, 홍길동. 뭐, 그 다음에 나이는 뭐 16살. 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할까요?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이 안에다 문자를 넣을까요? 문자란에다 문자를 넣으실 때는 바깥쪽을 큰 따옴표로 넣으면 안쪽은 작은 따옴표를 쓰시는 게 좋고 지금처럼 바깥쪽을 작은 따옴표를 쓰면 안쪽은 큰 따옴표를 써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 그게 그 뭐 문자를 근데 그럴 필요 없죠. 네, 다 그냥 문자열이니까 그냥 이렇게 할까요? 뭐 홍길동 뭐, 뭐 학생 뭐 이렇게 할까요? 직업은 학생. 그러니까 얘네들이 실제로 뭘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첫 번째 데이터는 1이라는 거고 두 번째 값은 홍길동이라는 문자열이고 세 번째는 16이라고 하는 값인 거고 숫자인 거고 네 번째는 학생이라고 하는 어떤 문자열인 거고 이렇게 네 개의 값이 쉼표로 구분이 되어져 있는 그런 문자열인 거죠. 그런 문자열인 거예요. 자, 이때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각각 쉼표로 구분된 하나를 잘라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니죠. CSV 스트링의 점 스플릿을 하시는데 뭘로 자르겠다? 쉼표로 자르겠다. 이렇게 하면 리스트가 나오죠. 이렇게 하면 리스트가 나오니까 리스트의 인덱스 0번, 리스트 인덱스 1번, 리스트 인덱스 2번, 리스트 인덱스 3번. 이렇게 하면 하나씩 잘라낼 수 있죠. 그죠? 어려운 거 있으세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스플릿과 조금 개념인데, 반대되는 개념인데, 리스트 안에 있는 문자열들을 합쳐주는 메서드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조인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조인.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슬래시를 넣을 거예요. 자, 이거는 뭐예요? 지금 문자열을 만든 거죠. 맞아요? 문자열을 만든 거죠. 이거 문자열이기 때문에 여기서 점을 쓸 수가 있어요. 이거 자체가 문자열이에요. 그럼 여기서 점을 쓰면 누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하겠다는 얘기냐면 문자열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우리 아까 대소문자 구분하는 거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파, 이선 이렇게 했어요. 여기다 점 찍고 로어. 그러면 소문자 파이썬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가능해요. 예. 앞에가 굳이 변수에 저장하지 않더라도 앞에 있는 객체가 문자열 객체잖아요. 그죠? 문자열 객체니까 점. 그러면 문자열 객체가 가지고 있는 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는 메서드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예. 자, 이런 것처럼 앞에 문자열이 하나가 있고요. 문자열이 하나가 있고 join이라고 하는 메서드로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조이는 리스트를 주셔야 돼요. 리스트를 주는 아규먼트로 리스트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리스트 안에 문자열들을 주시면 돼요. 첫 번째 문자열, 두 번째 문자열, 세 번째 문자열. 리턴이 문자열을 리턴해 줍니다. 하나의 문자열을 리턴을 해줘요. 하나의 문자열. 스플릿과 반대죠. 스플릿은 이런 문자열을 이런 문자열을 어떤 세퍼레이터를 기준으로 잘라서 리스트들을 만들어주죠. 반대로 조인은 이 문자열로 조인 합치겠다예요. 무엇을 합치겠다? 무엇을은 목적어, 아규먼트예요. 안에 있는 문자열들의 리스트를 얘를 구분자로 해서 하나하나 합치겠다. 합쳐서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어 주겠다가 조인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스플릿과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플릿은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었던 문자열을 구분자를 가지고서 잘려진 문자들의 리스트를 리턴하는 거고요. 반대로 얘는 구분자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구분자에서 메서드를 호출하는 거예요. 구분자에서 메서드를 호출하는데 이 구분자가 합쳐줄 문자열들을 리스트로 주시면 돼요. 리스트로. 그러면 2025 다음에 대쉬. 그 다음에 12 다음에 대쉬. 슬래시죠. 슬래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7. 마지막 문자열 다음에는 구분자를 넣어주지 않습니다. 이게 조인이에요. 조인. 어렵지 않으시죠? 쉼표로 합치는 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쉼표로 합치겠다. 이것도 가능해요. 뭐 A, B, C, D 이렇게 하면 네. A, B, C, D라고 하는 하나의 문자열이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의 문자열이 뭘로 합쳐진? 쉼표로 합쳐진. 그러니까 쉼표를 구분자로 하는 하나의 문자열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는 이 여기서는 리스트를 뭘로 바꿨다? 여기서는 리스트를 뭘로 쉼표를 구분자로 하는.
쉼표를 구분자로 하는 문자열로 변환해서 리턴해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A, B, C, D 이렇게 바뀐 거지. 만약에 여기를 컬런 이렇게 해버리면 컬런으로 합쳐지는 거죠. 문자열들이 컬런으로 합쳐지죠. 네. 이렇게. 조인도 사용하시는 방법 아시겠어요? 조인은 아규먼트를 뭘 주는 거예요? 아규먼트를 리스트를 주는 거예요. 호출은 문자열에서 호출하는 거고요. 메서드는 문자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니까 문자열에서 호출을 해주시는 거고요. 아규먼트로는 무엇을 주는 거다? 아규먼트로는 문자열을 주는 거예요. 문자열을 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아, 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센턴스, 문장이란 뜻이에요. 문장이란 뜻인데, 자, 여기다가 탭을 넣었어요, 탭. 제가 탭을, 탭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탭을 두 번 넣었어요. 자, 이렇게 하고, 어, hello, 파이썬. 여기서는 스페이스로 공백을 막 넣었어요. 그리고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도, 뒤쪽도 스페이스로 막 넣었어요. 그러니까 공백이 여러 개가 들어간 거예요. 여기 공백이 여러 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공백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공백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어요. 뭐 스페이스바로 입력하든 탭으로 입력하든 여러 개의 공백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문자열이에요. 어, 공백이 왼쪽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문장이 시작하기 전에도 공백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도 굉장히 쓸데없는 그러니까 한 칸이 있는 거는 단어와 단어를 구분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 개의 공백이 있는 거는 사실은 쓸데없는 공백들이잖아요. 그죠? 쓸데없는 공백들이고, 그런 쓸데없는 공백들이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고, 중간에도 있어요. 자, 이때, 일단은, 자, 프린트 함수로 하나씩 결과값을 그냥 바로 출력할게요. 센턴스 자체를 출력을 해보고요. 프린트, 센텐스, 점, lstrip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써볼게요. 그 다음에 프린트, sentence.rstrip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써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sentence.strip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써볼게요. 스트립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죠. 스트립은 벗겨내다란 뜻이에요. 벗겨내다 이런 뜻이고 앞에 L, R 있는 건요. L은 left 그리고 R은 right예요. 자, 첫 번째 그 문자를 그대로 출력을 했을 때에는 자, 드래그 해보세요. 우리가 공백은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에 공백 있죠. 뒤쪽에도 공백이 있어요. 공백이 이만큼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줄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왼쪽만 벗겨냈어요. 공백을 벗겨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공백이 하나도 없어졌죠. 근데 오른쪽에는 아직 공백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예, 오른쪽에는 공백이 남아있는 상태. 그 다음에 R 스트립은 왼쪽 공백은 남아있는데, 자, 안녕하세요. 뒤쪽에 공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긴 줄바꿈이, 그러니까 공백 잘려지고 줄바꿈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트립은 왼쪽에도 공백이 없고요. 오른쪽에도 공백이 없어요. 중간에 있는 공백은 중간에 있는 공백은 잘라주는 메서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문자열이 있을 때 왼쪽에 문자열의 시작 부분에 있었던 쓸데없는 공백들
그리고 문자열이 끝나는 부분, 즉 문자열의 오른쪽에 있었던 쓸데없는 공백들 혹은 둘 다를 제거해주는 그런 메서드가 스트립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스트립. 이런 그 스트립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언제 제가 이용을 해봤냐면, 여러분들 웹크롤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인터넷 웹페이지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말 그대로 긁어오는 거예요. 어, 웹페이지의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복사하듯이 예,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긁어오는 거예요. 내용들을. 근데 웹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긁어오다 보면은요, 이렇게 그 딱 문자열만 딱 가지고 오면 참 좋은데, 문자열의 왼쪽이나 오른쪽에 쓸데없는 공백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럴 때 얘네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스트립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자주 사용을 합니다. 크롤링 할 때 제가 써본 것 같아요. 스트립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어, 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메서드도 있어요. 어떤 메서드가 있냐 하면 replace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어, 어떤 여기서도 그냥 S라고만 할까요? S라고만 하고요. 전부 다 소문자로만 써볼게요. 뭐 hello, Python 이렇게. 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 S라고 하는 문자열에서 replace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거예요. replace는 replace는요. 자,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이렇게 했더니 어, 아규먼트를 몇 개는 반드시 전달을 해야 될까요? 두 개는 반드시 전달을 해야 돼요. 디폴트 아규먼트를 우리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런 부분이지만 디폴트가 없는 부분들은 반드시 넘겨야만 돼요. 그러니까 이 replace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을 하려면 반드시 값을 두 개는 주셔야 돼요. 두 개는 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h라고 할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결과는 소문자 h가 뭘로 바뀌었어요? 대문자 h로 바뀌었어요. 근데 다 바뀌어버렸어요. 첫 번째 h도 대문자로 바뀌었고요. 파이썬에서도 h가 나오죠. 여기도 대문자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찾아서 바꿔줘요. 전부 다 찾아서 바꿔줍니다. 이게 replace. 이게 replace. 자, replace가 리턴해주는 타입은 무엇을 리턴해줬을까요? 문자 열을 리턴했죠. 그러니까 문자 열을 리턴했으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다시 한번 replace 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P를 바꾸세요 할까요? 대문자 P로. 이렇게 하면 P라고 하는 것도 대문자로 바뀌었죠. 파이썬에서. 네,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서 리플레이스는 그 요것만 보면 문자열 S에서 서문자 H를 뭘로 바꿔준다? 대문자 H로 변환한, 변환한 문자열을 리턴한다. 그래서 앞쪽에 old라고 돼 있었던 거예요. 뒤쪽엔 new라고 돼 있었던 거. 그러니까 이렇게 문서를 딱 보면은요. 문서를 보고
이렇게 여러 번 이런 문서들을 딱 보고 변수 이름들을 딱 보다 보면 대충 얘네들이 무슨 일을 할지가 예상이 돼요. replace라고 하는 단어가 교체하다는 뜻이잖아요. 교체하다. 그러니까 문자열에서 뭔가를 교체하겠다는 뜻인데 old 옛날 거란 뜻이고 new는 새로운 거란 뜻이니까 old를 new로 바꿔주는 거구나. 어디에 있는 문자열 S 안에 있는 old라고 하는 문자열을 new라고 하는 새로운 문자열로 바꿔주는 거구나. 이런 뜻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여기는 디폴트 아규먼트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넘겨야 돼. 이 두 개는 반드시 주셔야 돼요. 반드시 주셔야 되고, 아예 다른 문자열이 아니라 다른 걸로 줄 수도 있어요. 다른 걸로 줄 수도 있고. 자, 근데 세 번째 아규먼트가 있네요. 세 번째 아규먼트. 카운트라고 돼 있죠. 카운트. 그죠? 카운트. 근데 그 카운트가 기본값이 얼마로 세팅이 돼 있어요? 마이너스 1로 세팅이 돼 있죠. 디폴트 아규먼트가 마이너스 1로 돼 있어요. 아까 제가 이 결과를 봤을 때 이 문자열 안에는 H라고 하는 단어가 서문자 H가 두 번 나오는데 그 두 개를 전부 다 바꿔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만 바꿀 수도 있어요. 자, 바꿔볼게요. S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S는 안 바뀌었죠? 원본 문자열은 그대로 있죠. 이게 스트링 메서드들의 특징이에요. 리플레이스가 마치 H가 대문자로 바뀐 걸로 리턴을 해주기는 하는데 이거는 새로운 문자열이 만들어진 거예요. 소문자 H가 대문자 H로 바뀌어져 있는 새로운 문자열이 리턴이 된 거고 원본 문자열 S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로어라고 하는 메서드, 어퍼라고 하는 메서드와 동작 방식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S를 출력해 보니까 전부 다 소문자로 돼 있죠. 자, 여기에서 replace라고 하면서 소문자 H를 대문자 H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한 개만 이라고 써볼까요? 차이점이 뭐죠? H가 어디만 바뀌었어요? 첫 번째만 H로 바뀌었고, 그죠? 파이썬에서의 H는 대문자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그죠? 이 뒤쪽에 마지막 아규먼트는 몇 개까지 바꿀 거냐예요. 그러니까 이 올드가 몇 번 등장할지 모르잖아요. 올드가 문자 안에서 전체 몇 개가 나올지 모르는데 한 개만 바꿔라, 두 개만 바꿔라, 세 개만 바꿔라, 전부 바꿔라는 뭐라고 주면 된다? 전부 바꿔라는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문자열에서 최대 몇 번 나올지는 문자열마다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10번 바꿔라, 20번 바꿔라, 30번 바꿔라. 계속해서 우리가 이걸 주려면 일일이 세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1개만 바꿔라라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죠? 음수 개수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 마이너스 1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전부 다라고 해석하겠다는 뜻이에요. 메서드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 개만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오는 한 개만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어렵지 않죠? 이 리플레이스를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센턴스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었는데 뭐 안녕하세요. 저는 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보통 문장에는 구두점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문장에는 구두점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한 문장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침표를 쓰잖아요. 음. 근데 머신러닝을 할 때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렇게 훈련을 시켜요.
훈련을 시키는데 단어들을 넣어서 훈련을 시켜요. 문장 자체를 이렇게 통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예. 어, 단어, 단어, 단어들을 잘라가지고 넣어서 훈련을 시켜요. 근데 단어에서 이 구두점이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사람이,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장이 끝났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구두점을 쓰는 거지, 얘가 어떤, 안녕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저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는 거고, 만나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는 거고, 반갑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구두점은 그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단어를 쪼갤 때 구두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삭제를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삭제를. 그럴 때 replace를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요? 센턴스에서 replace를 하겠다. 무엇을? 점을. 점을. 자, 이건 뭐예요? 따옴표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비어있는 문자예요. 없애버리겠다는 뜻이 되겠죠. 여기 원래 공백이 하나 있었어요. 그죠? 여기도 그냥 공백이 하나만 있어요. 이해되시죠? 이게 문장에서 구두점을 없애겠다는 뜻이에요. 어, 점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비어있는 문자열로 바꾸겠다. 아무것도 없이 만들어버리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없어졌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것도 없어졌죠. 제일 마지막에 마침표도 없어졌죠. 자, 없어진 상태에서 스플릿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없어진 상태에서 이제 공백을 기준으로, 여기 이거는 공백이에요. 앞에 있는 거는 따옴표 안에 아무것도 없고 뒤쪽에는 공백이 하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단어들로만 이루어진 리스트가 만들어졌죠. 구두점은 없어져 있는. 그죠? 마침표는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린, 정말 단어들로만 이루어진 그런 그 문자들의 리스트가 만들어졌죠. 물론 사실 더 처리를 하긴 해야 돼요. 어, 우리말이 더 어려워요. 영어는 쉬운데, 우리말은 안녕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런 다양하게 어미가 붙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조사, 저는, 나는, 이런 조사가 붙어버리죠. 예. 실제로 의미가 있는 단어는 저는에서는 저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가 있는 그런 거고, 조사나 뒤에 붙는 어미 같은 것들은 특별한 의미가 또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까지도 처리를 해줘야 되기는 하지만, 일단 제일 간단하게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어떤 문장에서 구두점들을 제거하고 공백으로만 잘라버리면 일단 우리는 단어들을 찾을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한 몇 가지의 그런 메서드들만 이용해서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네. 더 많은 메서드들이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요, 정말 스트링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메서드를 다 알고 싶다. 라고 하신 분들은 가장 잘 정리가 되어져 있는 그 사이트는 python.org예요. python.org. python.org라고 하시면 이 페이지가 보일 거예요. 음, 공식 페이지예요. 파이썬의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파이썬의 공식 홈페이지고 여기에 도큐멘테이션 문서라고 있어요. 문서. 도큐멘테이션 이렇게 보시면 여기 뭐 독스 이렇게 돼 있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독스에서 여기 파이썬 독스 여기를 클릭하시고 들어가시고요.
튜토리얼, 자습서란 뜻이겠죠. 자습서, 그다음에 라이브러리 레퍼런스, 랭귀지 레퍼런스 이렇게 돼 있고 어, 처음에 튜토리얼부터 시작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물론 영어로 돼 있긴 하지만 뭐 근데 번역기 다 번역해 주잖아요. 그죠? 랭귀지 레퍼런스 보겠습니다. 랭귀지 레퍼런스. 랭귀지 레퍼런스를 보시면은요. 여기 목차가 이렇게 쭉 있을 텐데 목차 중에 스트링 잠깐만요. 아닌가? 랭귀지가 아닌가? 랭귀지가 아닌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라이브러리 레퍼런스 두 번째로 들어갈게요. 라이브러리 레퍼런스로 갈게요. 라이브러리 레퍼런스로 가면 레퍼런스로 가면은요. 빌트인 타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빌트인 타입. 그 중에 텍스트 시퀀스 타입 str 스트링이란 뜻이겠죠. 스트링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스트링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여기 뭐라고 클래스 스트링이다 이렇게 돼 있죠. 클래스 스트링이다. 뭐 자세하게 읽어볼 필요는 없어요. 밑에 스트링 메서드 이렇게 돼 있죠. 스트링 객체가 있으면 스트링 객체에서 호출할 수 있는 메서드들이란 뜻이겠죠. 캐피털라이즈 우리 수업 시간에 한 거고요. 케이스 폴드 이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진 않은 거네요. 센터, 카운트는 우리 수업 시간에 다룬 거예요. 예제도 있네요. 그죠? 뭐 인코드 그 다음에 end with expand tabs find 우리 했죠. find format 그 다음에 뭐 format map 인덱스 그 다음에 얘가 뭐 is 뭐였더라? 숫자인지 하는 거구나. 알파벳이거나 숫자이냐 그런 뜻이에요. 알럼 이렇게 돼 있는데 문서 읽어보니까 그러네요. 문자열이 알파벳하고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느냐 아니면 알파벳하고 숫자 이외에 다른 것들이 또 섞여 있느냐 뭐 그런 메서드고요. 등등등등등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제가 설명드린 것들 중에서 뭐 조인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어, 어. 그래서 모든 스트링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메서드들 다 보고 싶으시면 여기에요. 여기가 다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여기가. 그리고 뭐 설명도 있고 그 다음에 예제들도 일부는 이런 식으로 예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제들을 뭐 따라서 해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아마 가장 광범위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 그런 곳일 거예요. 물론 재미는 없죠. 사전같이 설명을 하고 있어서 보기에 재미는 없지만 뭔가를 검색해 볼 때에는 되게 유용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스트링 메서드는 저는 딱 요 정도만 할게요. 뭐 더 많이 하더라도 아마 나중에 기억도 못 하실 거고요. 음, 필요할 때 어떤 기능이 있나 이런 거를 검색해 보고 뭐 구글이나 네이버나 아니면 GPT나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알려줄 테니까 그때 그 사용법들을 그때그때 하나씩 익히시는 게 더 좋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알려드린 거는 정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스트링 클래스에서 정말 자주 많이 사용되는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여기는 좀 쉬웠죠? 네, 그죠? 이게 활용하는 부분으로 가면 이제 그 복잡한 그런 내용들 몰라도 돼요. 됩니다.